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 특강. 네, 등급업 영어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하루 중에 기다리는 시간, 당연히 퇴근 시간이겠죠. 그런데 퇴근 시간 다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것도 당연히 점심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 점심만큼은 정말 맛있고 좀 든든한 걸로 드시면 좋을 텐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중에 일환으로 점심값부터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이요. 6,370원이었는데 올해 평균 점심값은 6,100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점심값부터 아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해결하는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서 먹는지에 따라서도 점심 가격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드시는 경우에는 평균 7,816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할 경우에는 4,840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맛보다 가격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대답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균 힘든 일을 하면서 좀 맛있는 걸로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우선이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씁쓸하게 느껴졌는데요. 자, 오늘 영어 특강 두 학생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학생도 취업 준비하면서 주머니 사정이 사실 그렇게 넉넉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지는데 관규 학생 어떻게 먹어요? 네, 저는 일단 노량진에 살잖아요. 노량진에 살면 처음에 왔을 때는 저도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요새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 맛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것만 먹다 보니까 질려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고시식당이라고 이렇게 뷔페식으로 나오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봤어요, 방송에서. 네네네. 네. 거기서 주로 먹어요, 점심에. 그래요? 그럼 네. 얼마 정도를 쓰는 거예요? 한 끼 먹을 때는 한 4,500원? 4,500원? 네, 근데 이거를 여러 장 식권을 사면 더 싸요. 그래요? 네네네. 그런 그래서, 식으로 또 네. 해결을 하는군요. 나름대로 좀 저렴하면서 여러 가지 또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혜 학생 안녕하세요. 네, 취업 준비생이죠. 네. 어떻게 점심 해결하고 있어요? 저는 거의 지금 저도 공무원 수험 준비하고 있어서 네. 집에서 제가 직접 해먹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직접 해먹는 게 더 그렇죠. 식비가 맞아요. 절약되더라고요. 자, 취업 준비생도 직장인도 몸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몸 관리의 기본은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하는 거겠지요. 오늘 영어 특강 함께 하시고 이거 특강 듣고 난 다음에 든든한 한 끼 통해서 또 충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되네요. 자, 스나이퍼 한덕현 교수님의 영어 특강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덕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 영어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은 한 문제 푸는데 1분이죠. 네, 1분 만에 풀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만은 꽤 길게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한 문제 푸는데 보통 2, 3분씩 걸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험은 상당히 어려워지죠. 예, 그러니까 영어는 조금 그래도 이제 시간을 좀 더 잡아가지고 해서 다른 과목,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암기 과목 가운데에서 우리가 국사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학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영어에다 좀 더 할애를 하죠, 대개가. 그래서 영어는 20분 만에 푸는 게 아니라 대개가 이제 30분 전후를 좀 할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좀 빨리 풀고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영어에다 좀 더 투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시험은 또 시간하고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죠? 시간하고의 싸움이 참 크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든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연습을 평소에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시간 단축을 위한 나름대로 문제풀이법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법이 꼭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익혀서 그것을 머릿속에 여러분 잊지 않도록 꼭 담아두시고 문제 보실 때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고 적용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시간 문제, 안배 요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독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친구들이 흔히 뭐 순서 배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 물어볼까? 이제 그런 거. 뭐 이런 걸 왜 물어보나. 근데 이제 시험마다 말이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보면은 이제 그 뭡니까 탑스 같은 데서도 이런 시험이 있고 말이죠. 편입에서도 이런 시험 문제가 있고 말이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공무원 영어의 순서 배열, ABC 순서 배열이 가장 쉽게 출제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면은 뭐 ABC로 가든 CBA로 가든 BAC로 그게 그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 문제의 여러분들 해결의 단서를 꼭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할 때 제일 많이 무시하는 게 뭐냐면 어하고 더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어북도 책이요, 더북도 책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어북을 쓰는 것과 더북을 쓰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어북이 먼저 나온 거죠. 그죠? 다시 얘기해서 부정관사 어라는 것은 처음 나온 말에 붙이는 것이고 그것이 뒤에서 반복될 때 더를 붙이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해석할 때 얘도 책이요 이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논리적으로 어느 것이 앞서 있고 뒤에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건 책이라고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은 우리말로 그 책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문제풀이 요령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와 더가 있다. 바로 뭐다? 더가 뒤에 나온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더가 동반하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정관사 더라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여러분 대세에서 나온 거거든요. 대시라는 게 우리가 그 저라고 해서 무언가를 가리킬 때 쓰는 말, 즉 지시사라고 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 정관사 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더북이란 얘기는 바로 이것이 앞에 있는 책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글 볼 때 이걸 안 한다. 그럼 바로 뭐냐? 영어라는 것이 이러한 논리적 흐름을 이해할 줄 아느냐를 바로 이러한 단서를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측정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순서 배열의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시험에서도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요거 딱 하나였어요. 네, 바로 요거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더 하나만 가지고 딱 찾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순서가. 그게 정답인.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탭스라든지 아니면 편입 같은 데서는 이 단서를 잘 안 줍니다. 진짜 그야말로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형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평상시 볼 때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서로 주는 것이 일단 this입니다. 그리고 요거의 복수형이 thes가 되겠죠. 라는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가 교행 문제에서는 such라는 것도 제시를 했었어요. 요게 아주 참 중요한 단서가 되죠. 또는 좀 아까 말씀드린 that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요것의 복수형인 does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요것도 데리고 있는 말을 A라고 쳤을 때 이때 A는 반드시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있을 때는 요 놈이 데리고 있는 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다가 요것을 갖다 놓으면 되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요것이 이름이 전부 다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지시사에 속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의 80~90%는 요 두 가지만 알면 거의 대부분 문제 해결이 다 되게끔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수월할 수 있고, 근데 요런 걸 생각하지 않고서 오로지 전적으로 해석에만 의존하면 어떤 친구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 문제 풀면 5초 만에 풀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분들은 2~3분 만에 풀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아까 여러분 이 말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서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 지금처럼 관사 같은 겁니다. 이런 지시사 같은 거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바로 대명사입니다. 바로 대명사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는 여러분 대명사가 바로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해서 대명사가 있다는 얘기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바로 그 명사를 찾아서 그 다음에 위치시켜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줘야 됩니다. 대명사를 활용해 줘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요거 좀 다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 하나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요것은 공부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국내 사이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조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로 출제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바로 이 러프웨닷컴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내 사이트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게 된 말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문제 해결하는 그 방법, 순서, 그리고 이 문제 출제 의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시면서 한번 여기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러면서 한번 좀 익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거기에서 하나같이 전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있죠. 그럼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주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뭘 가리키는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대의만 만나면은 그것들 이러시는 분들, 그들 이러시는 분들,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인지 사물인지 생각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슬 만났는데도 이것도 그것들 그러고 있어요. 진짜 그것들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이럴 수가 없는 건데 꼭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바로 또 무시하는 게 뭐냐면 시제를 무시합니다. 과거도 과거로 해석합니다. 현재 완료도 과거로 해석합니다. 과거 완료도 과거로 해석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이 현재도 과거로 해석합니다. 모든 게 과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죽은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부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에 대한 해소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순서 배열의 문제를 묻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좀 아까 말씀 이 사이트 가시면은 위에 메뉴바에다가 말입니다. 요거 가보셔서 여러분들 메뉴바를 갖다 놓으면 요게 뜰 겁니다. 패러점블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가보시면 말입니다. 하나하나 아주 설명을 진짜 잘 해놨습니다. 물론 전부 다 영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바로 뭡니까? 요겁니다.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자,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자, 근데 또 여러분에게 요 얘기까지 기왕이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북과 그 다음에 더북 우리가 on the desk 만일에 이랬다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거 물어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만일에 여기에서 요거를 A라고 요걸 B라고 했을 때 어느 게 먼저 있었을까요? A가 먼저 있었을까요? B가 먼저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거 생각하면 똑같이 지금 똑같이 더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건 똑같이 더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게 먼저 있었을까요? 요게. 바로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관사라는 건 사실 그 용법이라는 게 많잖아요. 쓰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만 보고서 어떤 친구들 그래요. 선생님 더가 있는데 그 아무리 봐도 앞에 찾아봐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은 더의 용법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만일에 순서를 정한다면은 B가 먼저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뭐예요? 여기에 있는 더는 요거 조심하셔야 되니까 순서 배열에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 정관사 더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쓰지만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말이 있을 때도 더를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on the desk가 꾸며주기 때문에 더를 붙인 거지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둘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바로 요놈 요게 먼저 있었고요. 요것이 나중이란 말입니다. 바로
네, 요거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 더는 단수 아니다. 간단히 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뒤에서 꾸며주는 말도 없이 더가 붙었죠. 그럼 이 말을 봐도 무슨 게 반드시 get is라는 단어가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get is가 네 여기 있습니다. What get is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바로 요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B 다음에 A. 네, 그죠? 네, 보이네요. 그죠? 바로 이래요. 이렇게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답만 찾지 말고. 자, 이번엔 뭐가 있습니까? this가 들어가 있죠. this 말씀드렸죠. this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conversation입니다. 바로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보상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보상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을 텐데, 자, 저도 찾으려니까 무슨 네, 아유, 네, 숨은 그림 찾기 같으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바로 명사로 잡아준 거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활용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A, B, C 요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고 완벽한 해석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영어에 있어서 논리적 전개의 단서들이 있는데 그 단서들을 활용할 줄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묻고자 출제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을 하셔서 이런 걸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답은 2번 되겠죠. 바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풀다 보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진짜 뭐 몇 초 내로도 여러분 문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뭘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무슨 염소, 이 참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황용화되죠. 클로린, 그렇습니다. 디스인펙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염소 소독제, 요걸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무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말이죠. 이거 타이포이드라는 건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장티푸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건 전문자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 타이포이드 피버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야지. 이게 뭘까? 이렇게. 즉 다시 해도 이런 친구들 또 어떤 친구들이냐면 너무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려는 분들이 모르는 단어만 나와버리게 되면 거기서 콱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에 어려운 단어 이렇게 준 경우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9급이든 7급이든 별로 그것은 단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를 읽고 넘어가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요건 뭘까, 요거 더 프라블럼. 아까 말씀드린 건 이건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로 붙였다는 얘기는 이 앞에는 프로블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블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프로블럼이 없어요. 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내가 지금 이거 주어진 문장은 전혀 해석을 안 하고 있죠? 언급을 안 하고 있죠? 네, 우리 시험에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거의 요거는 단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런 경우는 만일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령 더 프로블럼, 이거 프로블럼 요런 경우로 돼 있지 내용상으로 대단한 연결 주는 경우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가셔도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만일에 불안하시면 쭉 한번 읽어봐 어떤 단어들이 있나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B번은 별로 안 보이는데요. 자, C번에 뭐가 보이십니까? 요거 보이시죠? 더 시티 보입니다.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시험, 지방직 문제를 한번 여러분 보신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마 몸으로 진짜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 2015년이죠. 2015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사회복지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보스턴 항구와 관련된 그러한 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서 배열의 문제였었고요. 하버가 항구죠. 네. 자, 당연히 어느 게 먼저 있었습니까? 보스턴 하버가 먼저 있었죠? 네, 요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요걸 갖다 놓으면 되는 그런 문제로. 그리고 요 어순을 가지고는 또 보기 중에 또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것만 찾아주면 그냥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정관사 덜을 가지고 또 일단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말씀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로퍼웨닷컴이라는 건 사이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 사이트에서는 이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뭐냐면 full form과
숏폼에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풀폼과 숏폼, 풀폼과 숏폼입니다. 폼. 네, 제가 지금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예, 이걸 완전한 형태와 이건 짧은 형태, 축약된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거는 바로 뭡니까? 이건 완전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건 축약된 형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방송 이름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지역 방송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줄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처음에 완벽하게 언급하는 한국지역 방송이라는 것이 먼저 위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제 이름이 한덕현입니다만 처음에 한덕현 다 쓰지만 그다음에 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풀법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갖다 바로 뭡니까? 요걸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것이 여러분들 좀 명심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풀폼과 숏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지명이라든지 고유명사 꼭 요런 것만 활용을 할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요즘 보면은 그 각종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말이죠. 뭐 원래 처음에는 다 얘기하다가 뒤로 축약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신문 기사 보면 이하는 뭐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말이죠. 바로 그런 것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뉴욕 시티를 더 시티로 받고 있다. 요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BC가 되는 건데, 네, 자, 아유 고맙네요. 우리 친구들 가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CC로 시작되는 여기서만 고르려고 해요. 에이 설마 하나짜리로 시작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는 게 50%가 넘어요. 잊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는 좀 상반되게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한 번 더 힌트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This time. 그리고 this가 내려오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타임이라서 타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타임이라는 단어를 찾는다는 건 너무나 좀 그것은 좁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걸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80년대를 가리킨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C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문제라는 것은 간단히 해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꼭 problem이라는 단어가 꼭 앞에 있어야 즉 단어 자체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기보다는 말이죠. 어떤 내용 자체, 즉 내용이 바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은데요.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disease, prevention and bacterial contamination in water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질병 예방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박테리아로 인한 어떤 수질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요 문제점에 대해서 요걸 갖다가 바로 더 프로블럼이라고 받았다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것은 내용으로 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보시는 것처럼 BC로 충분히 답을 고를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를 활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지금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좀 요게 그래도 제일 눈에 좀 들어옵니다.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이 조금 더 우리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또한 그랬으니까 요것도 우리가 또한 힌트도 될 수 있겠죠. 다시 그래서 그러나 그랬으니까 앞하고는 일단 역접이 되겠죠.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subjective aspect라고 해서 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바로 여러분들은 요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바로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는 지금 객관적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주관적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둘을 서로 뭐 하고 있다? 대조해 보이고 있다.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B 다음에 C가 나오는 형태가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요렇게 해서 일단 B, C를 잡아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B, C로 돼 있는 거 네. 이거 뭡니까? B, C가 두 개네요. 그죠? 이것도 바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A, B, C가 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A, B, C가 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과감하게 지우셔도 일단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도 좀 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가는 건 좀 그러니까 말이죠. 이번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것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서치가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이것이 그러한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지시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즉 앞에 있는 걸 가리키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search experience라고 했다는 얘기는 즉 그러한 경험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앞에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experience 경험과 관련되게 있죠? 바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experience 물론 동사로 쓴 겁니다만은 그래도 바로 여기에 경험이란 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것을 A번에 바로 search experience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전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혹시 공무원 영어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출제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제가 진짜 모든 문제를 분석해 본 바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이런 단서를 주지 않고 내용, 순수하게 내용으로 간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 문장 연결하는 그런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문장에 글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논리적 사고에서 필요한 그런 단서들의 활용에 대해서는 묻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 조금 익히셔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풀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그래서 바로 B가 나오고 그다음에 C가 역접으로 나왔고 experience가 A에서 search experience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번이 이렇게 답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순서 배열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어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방법을 좀 익혀주면 좋은데요. 어려워하는 분들이 대개는 해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 다가가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바로 ABC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단서를 찾는 것, 즉 다시 얘기해서 영어에서의 논리적 순서, 논리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단서들이 관사이고 지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연결어이고 또는 대명사 등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활용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런 것을 묻는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공무원 영어 가운데에서 우리 문장 배열, 순서 배열 문제를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등산 해보셨을 겁니다. 취미로 등산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가끔 산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산에 가면 돌들이 있잖아요. 그 돌을 디딤돌로 사용을 해서 밟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돌로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어서 걸려서 넘어지게 되느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취업 준비하시면서 실패 많이들 겪으실 텐데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더욱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자,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 알찬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야 돼요.